자, 오늘 이번 주도 네.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주는 박창현 아나운서가 의상 컨셉을 갖추고 오신 거 비싸. 제가 보기에는 안경하며 멜빵하며 네. 이거 완전히 똑 부러지는 모범생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외 선생님 컨셉? 뭡니까? 뭐 생각한 건 아닌데 네. 이게 나름 또 이게 멜빵이 네. 최근 급격하게 이제 살이 빠지면서 허리 사이즈가 이제 아. 감당이 안 되니까 멜빵으로 이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벨트는 안 돼요. 벨트로 이렇게 막 네, 그거는 막 이제 두 번, 세 번 접히게는 네. 하긴 너무 네. 밉군요. 네, 네. 그래서 멜빵을 샀어요. 어렸을 때 사본 이후로 6세 때 이후로 처음 멜빵을 6세 때는 이제 멜빵의 반바지에 이제 네. 반타이즈를 신죠. 그렇죠. 유치원 때 타이즈를. 그거 이후로 처음으로 멜빵을 좀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똘똘이 컨셉입니다. 네. 똘똘이 스머프가 그 연상되는 귀엽다. 네. 네. 웬 안경 지금 이러셨는데. 이거는 사실 네. 뭐 크게 뭐 제가 시력이 나쁘다기보다는 네. 뭐 스타일 반 그리고 시력 보호 반 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라클님이 알밤이라는 어여쁜 표현을 거듭 보면서 나 이렇게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제가 그 추석 알밤 같이 꽉 찬 정보를 갖고 오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배드 로맨스. 자, 저것 때문에 제가 러브 어페어를 갖고 온 겁니다. 배드 로맨스의 정반대인 말이 그 러브 어페어에 있는 그 정말 그 찐 로맨스이기 때문에 갖고 왔던 거고 소금값, 시금값. 싸게 하는 물놀이 세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배드 로맨스, 나쁜 로맨스, 네. 범죄? 뭘까요, 이건?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정말 나쁜, 정말 배드 네. 로맨스네요. 네. 지난주였죠, 바로.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시를 사칭한 네. 계정에 속아서 한 50대 여성 팬분이 무려 2억 원의 손해를 그러니까요. 봤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때마침 저에게도 이렇게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맨스 스캠을 하는 그런 범죄 일당들이 접근을 해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2번 왔는데 한 번은 한 2-달 전쯤에 왔었고 한 번은 저번에 프리데스크 결방했을 때 그때 마침 저한테 이게 왔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옳다구나. 이번에는 한번 프리데스크 아이템용으로 한번 내가 속는 척 해보자. 그럼 직접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막 그 약간 좀 낚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대화도 이어가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요즘은 쓸까 네. 이런 거 알아내기 위해서 좀 취재 같은 뭐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봤죠. 네. 그래서 한 2주 넘게 해보다가 예,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열정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전화기를 팔 뻔하고 이번 주에는 로맨스 스캠에 걸려들 뻔하고 정말 프리데스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박창현 아나운서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자,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네. 로맨스 스캠이에요.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인 거라고 해야겠죠. 네. 일단은 가짜 이 SNS 계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일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속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맨 처음 저한테 접근한 계정은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으로 그렇죠. 계정이 만들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게시물에 몇몇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쯤에 네. DM으로 연락이 와요. 네. 하이부터 시작해갖고 뭐 안녕하세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기 일당들의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냐 이렇게 용건이 있냐? 네, 용건이 이렇게, 있냐 했더니 이쪽에서 약간 눈치를 챘는지 그 뒤로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정은 그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짜였는지 제가 알아냈냐면 네.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가짜 계정들, 도용된 계정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랬더니 가장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구글에 있는 이미지 검색 탭이에요. 네. 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PC로 접속해도 되고요. 네.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됩니다. 네. 여기 이미지 검색을 누른 다음에 네. 사진을 업로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가는 계정 혹은 SNS를 가서 네. 정면이 비교적 또렷하게 나온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당했던 해봤군요. 그분 이제 사진인데 네.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PC에서 검색을 해본 거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얼굴 부위를 지정을 해주고 옷 부위로 하면은 자꾸 옷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네, 얼굴로 쇼핑으로 연결되는 네, 쇼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부위를 딱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이 동그라미 부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실제로 진짜 활동하는 본인인 거예요. 이분은 이 왼쪽에 그럼 다른 이름이었겠군요. 아 그렇죠. 이름도 다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검색된 게 실제 인플루언서더라고요. 뭐 팔로워 수가 4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반대로 남자 이성이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죽하면 김수현 씨 있잖아요. 우리 배우 한류스타 김수현 씨를 프로필을 해가지고 접근해오는 이 로맨스 스캠 일당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너무 허술하네요. 네, 가짜 의심 계정은 일단 구글을 통해서 사진 이미지 검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걸러낼 수 있다. 근데 이게 비교적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찾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도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나름 이렇게 활동 영역도 다양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요런 게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도용당하는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사진을 도용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이런 사람들 피해자를 막고 2차 그런 3차 피해를 막는 거 아니냐. 저 인플루언서도 자기 사진을 도용당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근데 제 지인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진 도용이 돼서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이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야, 네 사진이 이렇게 도용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이용되고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이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경찰에 간 거죠. 네. 경찰에 가서 사건 접수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외국 해외 IP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거나 해외에 이 범죄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거나 검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일단 그 계정을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연락을 취해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블록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또 비슷한 그런 계정을 수없이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해.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막는 게 경찰로부터 그런 대답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찾았던 이 분도 수많은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걸 신고를 했다가 하도 저러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셨겠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나 원.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매력적인 이성이 영어 혹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어눌한 말투로 처음에 접근을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고 무조건. 일단 구글 이미지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해보는 거, 필터링 해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외국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호감을 보이면 DM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기라는 게 늘 사람의 어떤 약한 구석이나 기대를 파고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혹시 이런 로맨스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 그리고 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이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빨려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도킴님이 이런 말을 보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매력적인 이성이 나에게 DM을 보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프리데스크 결방한 때 그때 연락이 왔던 그 로맨스 캠 계정은 중국계인 사람을 사진으로 도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글 업로드를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혹은 뭐 유튜브 같은 게 다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안 되니까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그 유명한 그런 거에서는 검색이 호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번 단계로 그리고 어눌한 한국어를 쓴다. 두 개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그 실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 두 번째 의심되는 그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매력적이네요. 물론 중요한 정보들은 다 가로막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이성의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 인스타그램 하트 옆에 종이 비행기 같은 게 있고 예. 원래는 말풍선 같은 게 댓글 기능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댓글이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주변 지인들 혹은 모르는 누군가에게 소통을 하고자 만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 기능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린다? 모든 사진에서? 사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연예인이 아닌 이상 혹은 연예인도 사실은 그럴 경우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뭔가 알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댓글 기능을 막아놓죠. 근데 제가 다른 그런 로맨스캠 의심 그 대상 계정들도 많이 봤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네. 댓글 기능을 막아놓습니다. 네. 왜냐면 그 댓글에 지나가다 지인들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니까 애초에 좋아요 빼고 이 댓글 기능을 막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99%다 이제부터는. 댓글 기능이 없으면 99%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것들, 예. 뭐 이미지 검색이 된다거나, 네. 혹은 아니면은 굉장히 어눌한 한국어나 그런 영어를 문법에 약간 어긋나는 번역기를 돌린 듯한 말투를 쓴다거나, 혹은 댓글 기능이 없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다 겹쳤다 보면 뭐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저는 이런 거를 파악은 했지만 한번 당해보자. 어떻게 하나 그렇죠, 한번 그렇죠, 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이 사람에게 고마운 척 혹은 호감이 있는 척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공개한 본인의 정보는 하나둘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그리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여성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지난번과 같이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에 바로 다음날 DM으로 연락이 온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당신은 모델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데요. 저는 모델이 아닙니다 했더니 너무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칭찬을 거군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씩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대화를 하다 갑자기 너는 투자를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갑자기.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어색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코로나 시기나 그럴 때를 거치면서 암호화폐와 주식 단기 투자를 해야 굉장히 이익을 봤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밑밥을 던지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너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그 얘기만 하면은 제가 의심을 하니까 적당히 이제 자기 음식 사진 같은 것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의 이름이 니니라고 했어요. 주장했어요. 분이. 니니의 뭐 조촐한 저녁 식사. 점심은 나는 이런 걸 먹었는데 뭐 창현 씨는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안부 문자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인스타그램 메시지에서 그냥 대화형 SNS 라인으로 옮겨가자고 얘기를 해요. 라인이나 뭐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왓츠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신저 형태의 SNS로 이동을 권유합니다. 저한테는 이 라인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야기를 제가 자기가 본인이 더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 그쪽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 나한테 친구 추가를 해라. 왜냐면 인스타는 대화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갔더니 벌써 이 자기 소개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I'm looking for someone 하면서 나는 어떠한 이성 러버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성을 조금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일단 소개글부터 넣고 사진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배경사진 이래가지고 이게 너가 맞느냐 그랬더니 급하게 갑자기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사진으로 바꿨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캡처를 해버리니까 화질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원래 본인 사진이었으면 화질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캡처를 사용해버리니까 화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게 그러면 됐죠. 사진에 화질도 봐야 되는군요. 화질도 봐야 돼요. 캡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대화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재밌었던 포인트가 본인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기에 제가 중국에서 1년 동안 또 유학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화를 하자 혹은 영어로 네가 대화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 했는데 굳이 그걸 피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예의인 걸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꾸준하게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기 말투를 계속 사용하는데 어쨌든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 번역기 말투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말투가 좀 어눌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어를 제가 한번 떠보는 식으로 네. 병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번역기가 일단 병음으로 하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음이라는 게 중국어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어는 타자를 칠 때 영어 알파벳으로 된 병음을 입력해서 그 한자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사실 중국인이라면 모국어로 사용한다면 이 병음으로 써도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딱딱딱 네. 니하오 그러면은 뭐 NIHAO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쓴단 무조건 말씀이신 알아들어요. 거죠? 그렇죠. 모를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대화를 할 때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병음으로 하니까. 계속 한국어로 하면서 약간 대화가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근데 라인으로 넘어오니까 병음으로 얘기하는 거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 그럼 담당자가 중국 사람으로 바뀐 거군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재밌는 게 사실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24시간 제 거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예. 이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사람과 라인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는 사람은 사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따로 있나 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럼 인스타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낚시를 해오면 네. 그다음부터 잡은 물고기를 네. 회를 치는 사람이 다 그렇죠. 따로 있는 거군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걸 제가 언제 또 확신했냐면 그 닌이라고 하길래 너의 중국어 이름이 닌이냐? 네. 너의 중국어 이름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읽더니 한참 동안 답을 못하더니 한 5분 있다가 어디서 검색해왔는지 첸나이라는 이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에 들어가서 그냥 저도 모르게 첸나이가 근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도 보통 이름을 물어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너는 무슨 글자야? 무슨 네, 글자 네, 쓰니? 네, 네. 근데 가뜩이나 중국은 한자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네. 익숙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무슨 말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보통 상대방이 이름을 물어보면서 창현아 너 창현은 무슨 뜻이야? 라고 그렇죠. 물어보면은 네. 내 이름이야. 무슨 혹은 창에 무슨 현. 무슨 창에 무슨 네. 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뭐 점심 메뉴인가요?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담당자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러면서 너 이름이잖아. 뭐 농담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첸나이는 제 이름입니다. 이러면 첸은 제 성이고 나이가 제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름을 더 물어보면 친근해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쪽에서도 아차 들켰나 싶었는지 이 질문을 끝으로 바로 다음 날부터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깝게 이걸 들킨 거죠, 저도.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요.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해가지고. 표명했어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중에 단계가 나갔으면 했을까? 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맨스 스캠을 찾아봤어요. 피해 네, 사례들을. 네, 네, 네. 그랬더니 확실히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랑 요런 게 괜찮으니까 너도 한번 그럼 투자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프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를 통한 사기에 걸릴 뻔했구나 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제가 이게 참고했던 게 여러 계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네. 자, 이런 계정이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본인들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짜인 사람들이 제보를 받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계정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계정만 하더라도 진짜 수백 명의 피해자들과 어머. 그리고 가짜 페이크 계정들을 정리해놓은 게 있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하나같이 특징은 굉장히 어눌한 한국어를 쓴다. 네. 그리고 영어를 자기를 소개를 하면은 영어가 뭐 피스, 평화, 뭐 여행, 뭐 이런 거니까 어찌 보면 좀 이상하고 낯선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네.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생활 영어가 아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섞여 있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경우를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 이 페이크 계정들이 사기를 친 그래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많아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도용당한 네. 그 인플루언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내 사진이나 창현 씨 사진도 네.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하는 누군가가
내 사진을 그런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스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를 신청해갖고 아예 그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봤더니 그런 도용된 계정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사기 쳐봐야 뭐 얼마나 치겠어 하면서 내 계정을 팔로우를 그냥 차단을 안 해놓고 놔두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인원수 올라가면 좋다고.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내 사진을 꾸준히 좌표를 찍어놓고 누군가가 계속 내 사진을 긁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내 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스토리에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다시피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가 되는 도용할 사진의 소스가 되는 사람들이 사진을 모으는 누군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싹 다 차단을 했어요.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 은근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남자 계정도 저를 팔로우를 하는 게 남자 계정이 뭐 나한테 뭘 일을 하겠어 했는데 네. 그 계정이 남자라고 해가지고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다 그런 걸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이다. 네. 그래서 사진 도용 계정 등이 보인다 하면은 수상하다 싶으면 일단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게, 네.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당하는. 네, 사진을 긁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김수현을 긁어가고 하는 그분은 해고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고돌고님이 이러셨어요. 자, 돈 이야기 꺼내면 바로 접속 차단하면 됨. 맞습니다. 그렇죠. 네. 쉽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여기 지금 소금 물놀이는 안드로메다로 하셨는데 소금 갑니다. 왜 갑니다. 안드로메다로 네. 갑니까? 두 번째 키워드. 소금값이 금값. 네. 소금값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잖아요. 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또 7월 달에 방류를 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바닷물 오염으로 인한 소금 오염 걱정에 지금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천일염을 좀 사재기를 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에서는 뭐 천일염을 100만 원치 구매했다. 다음 달에도 또 살 예정이다. 이런 글들도 어머. 있고 뭐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지난달 초부터 굉장히 창고죄로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봤다.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굉장히 좀 다툼이 있어요. 이건 너무 과한 선동이다. 혹은 실제로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실제로 전남 신안 지역 천일염 생산업계에 따르면 천일염 20kg짜리 한 포대 산재 가격이 네. 한 2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 4월 초에 14,000원대에 거래된 거에 비하면 두 달 사이 40%나 폭등하긴 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저렇게 심리적인 이유로만 저렇게 사재기 열풍이 분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예. 천일염 생산량 자체도 좀 줄지 않았어요? 다른 맞습니다.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사재기 현상만이 원인은 아니고 천일염이 생산하려면 일주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4월부터 흐린 날씨가 계속이 되면서 천일염 생산량 자체가 감소를 했고요. 올 여름에 또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는 네. 예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천일염 지금이라도 나도 사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사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자영업자분이 아닌 이상 우리 집에서 천일염을 쓴다는 거는 저도 1년에 한 이 정도 쓰거든요. 한 통 그렇죠. 정도? 많이 써봐야. 네, 김치 담그시는 어머님들이나 좀 많이 쓰시고. 그렇죠. 네. 그때나 잠깐 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걱정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걱정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는 거는 약간 기우 같고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40년 동안 방류로 지금 예상이 돼 있잖아요. 40년 동안 사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40년어치를 미리 사둘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어쨌든 염전에 대한 대폭적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싸게 하는 물놀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터파크 여름이면 애들 슬슬 방학도 오고 꼭 가야 되는데요. 가야죠.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더니 3명 기준으로 입장료만 일단 10만 원 정도가 되고 할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돼요. 네. 안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한 5만 원, 6만 맞아요. 원. 거기에 뭐 아이스크림, 뭐 간식 중간에 먹으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네. 너무 비싸요. 근데 튜브도 빌려야 되고 빌려야 되는 맞아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대여료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가도 오르는데 이런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은 큰 물놀이장을 가지 않아도 일단 물놀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베란다에서 네. 그냥 그 둥그런 데에서 네. 놀아도 재밌잖아요. 네, 아이들은 물놀이 자체를 좋아하니까 자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네.
자, 이게 한강공원에 있는 수영장 지도입니다. 이게 언제 개방을 하고 또 언제부터 어디 지역에 있는지 쭉 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번 달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은 개장을 합니다. 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무엇보다 요금이 저렴해요. 네. 성인이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오. 3,000원, 만 5세까지는 무료입니다. 오. 파라솔도 4인 기준 1개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음식도 포장해 갈 수 있고 오, 다만 그거 술은 좋네요. 금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루 3, 4인 가족이 뭐 입장료 포함해서 음식 싸가면은 2만 원이면 충분하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컷 놀고. 굉장히 괜찮네요. 네. 이 서울 말고도 뭐 동두천시도 실외 수영장을 개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한강과는 먼 곳에 산다 이런 분들은 꼭 차 타고 나갈 필요도 없는 게 사진 보시죠. 동네 물놀이 시설 사진이에요. 어머. 요거는 또 서울이 아니라 경남 김해에 있는 곳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물놀이장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놀이터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평소엔 놀이터로 쓰다가 여름이 되면은 물놀이장으로 변신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영 시간들은 이제 맘카페 같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동네에 쉽게 가면 되고 아파트에서도 이런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물놀이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또 아이들은 또 재밌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그렇네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저런 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건 어디서 알아야 돼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맘카페를 활용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 맘카페 혹시 우리 동네에 어디 그런 물놀이 시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운영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며칠부터 네. 며칠까지 합니다. 이런 정보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다 물어서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알짜 정보는 저만 알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착한 박창현 아나운서는 여러분께 다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추석 알밤 같은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